민주당 국조특위 간사 정청래입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국정조사를 제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가 바라본 국정조사. 많이 부족했지만 새누리당 방해 책동과 모르쇠 답변을 뚫고 드러난 16가지 의혹과 진실입니다. 첫째,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조작은 있었고 경찰은 그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12월 14일 저녁 8시 경찰청 CCTV 자료에 의하면 국정원 여직원이 노트북에서 삭제된 메모장 문서 파일을 발견했고 복구하여 30여 개의 아이디와 닉네임 및 패스워드, 여직원이 방문했던 커뮤니티 사이트 이름 등을 알아냈습니다. 둘째, 댓글 흔적이 이미 너무 많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흔적을 찾아냈으며 15일 오후까지 댓글 분석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15일 오후 5시 50분 경찰청 CCTV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닉네임 및 댓글을 확인한 뒤 이러한 글이 게시된 사이트의 서버 압수수색 및 분석까지 논의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5일 김용판의 수상한 점심 식사와 김기용 경찰청장의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방문 직후인 저녁 8시경부터 댓글 증거 삭제 및 허위 브리핑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5일 저녁 8시 8분 경찰청 CCTV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예상질의 답변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저녁 11시경에는 직원들이 보고한 것이 위에서 달라졌다, 위에서 뭔가 있다는 식의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의 통화 내용 확인 결과 경찰은 통로를 열어줄 테니 나오라고 했으나 김하영 스스로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명백한 셀프 감금입니다. 다섯째, 경찰의 송치 기록 확인 결과 국정원의 돈줄의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작성한 이모 씨의 계좌에서 국정원 돈으로 추정되는 9,234만 원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국정원 고정 알바로 추정되는 이모 씨는 김하영 지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희는 애인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김하영의 애인인 신동재 씨의 이종 사촌 형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 고정 알바 이정복이라는 사람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의 동기동창과 그리고 김희정 의원의 선거운동, 총선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2012년 12월 16일 날 밤 11시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수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대단히 중요한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12월 16일 8시부터 시작된 3차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그것도 하나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이라고 발언,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곱 번째, 국정원의 심의전단 확대 개편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합작품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8월 5일 국정원 기관보고 당시 남재준 현 국정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리전단 확대 개편을 승인, 제가 했으며 원세훈 전 원장은 그에 따라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했고 책임자의 직급을 2급에서 1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여덟 번째, 16일 1차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원세훈, 김용판 두 범죄자의 변호인임을 자처하며 이들을 감싸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는 새누리당도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에 있어 사실상의 공범임을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김용판, 원세훈 두 증인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증인 선서까지 거부하며 원판 청문회를 철판 청문회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모독으로 향후 국정조사 및 정문에 있어 반면교사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12월 15일 김용판 전 청장의 수상한 점심이 경찰청 수사 축소 및 은폐와 관련한 중요한 의혹으로 새롭게 드러났으며 김용판 전 청장이 수상한 점심을 누구와 함께 했는지, 왜 했는지는 앞으로 국민과 함께 밝혀나가야 할 의혹의 과제입니다. 11번째, 권영세 당시 박근혜 캠프 상황실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짝꿍이었고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의 박원동 국익정보국장의 짝꿍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16일 1차 국정조사 정문회에서 밝혀졌듯 원세훈 전 원장은 권영세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과 2012년 12월 11일, 13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9일 2차 국정조사 정문회에서는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지난해 12월 16일 당시 김용판 서울청장과의 통화한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12번째, 김무성 당시 박근혜 캠프 선대본부장과 권영세 당시 박근혜 캠프 상황실장은 국가기록물을 무단 유출해서 선거에 악용한 선거사범으로서 3.15 부정선거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3번째,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 두 사람은 기소되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는 지시를 한 보스만 책임지고 행동대장을 불기소 처분하는 반헌법, 반법률 사태로서 조폭 보스만 처벌하고 행동대장은 처벌하지 않아도 좋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14번째입니다. 19일 2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을 통해 김용판 전 청장의 거짓말이 탄로났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권은희 과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할 당시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권은희 과장은 자신에게 격려 전화를 했을 뿐이라는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전 직원인 김상욱과 정기성이 김하영을 미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임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사실상 증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임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CCTV 확인 결과 김상욱, 정기성은 김하영을 미행한 것이 아니라 김하영보다 먼저 출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CCTV를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제출하지 않고 새누리당 위원들에게만 제출한 것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한 팀으로 팀플레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국정원법상 꼭 보호해 줘야 될 것은 국정원의 위치, 내부 시설, 인원, 얼굴, 조직, 예산 등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조명철 의원에게 넘겨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 문제의 동영상은 국정원 내부의 시설물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국정원 스스로 국정원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또 한 번 우리는 고발합니다. 16번째,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에 이루어진 경찰의 허위 수사 발표는 서울청의 독자 행동이었습니다. 실질적 수사 책임 주체인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과 그것 또한 단 한마디의 사전 논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발표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채 발표 18분 전인 밤 10시 40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따름입니다. 결국 신속한 수사가 아니라 신속한 허위 수사 발표였던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16가지 의혹과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과 진실, 그리고 거짓, 이런 부분들은 결국 여야의 협상의 범주를 벗어나서 이제 국민과 함께 같이 촛불 들고 싸워야 될 때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